반갑습니다. 고리의 행복을 전달하는 백만장자 김사연입니다. 김사연 화이팅! 화이팅! 또 이렇게 오늘 라방으로 여러분과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품 강의를 해드릴 건데, 제가 제품 강의를 오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저는 몸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몸에 체험을 제일 많이 해봤기 때문에 또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 같고, 이런 기회를 또 주신 우리 주보성 대표님, 하서백 고모님, 박미성 고모님, 그리고 저희 스폰서님들한테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옆에 보시는 이 라라소닉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우리 라라코리아에서 제일 판매량이 높은 부동의 1위죠. 진짜 핫 스테디셀러라고 할 만큼 제일 인기가 좋은 라라소닉인데요. 이 라라소닉은 저희가 라라코리아를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거나 라라코리아에 대한 사업의 정보를 들어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한 번도 체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라라코리아는 몰라도 이 라라소닉 가방을 또 아시는 분들도 더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핫 아이템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라라소닉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또 여러분들과 1시간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 라라소닉 하면은 아마 이건 다 아실 거예요. 뭐예요? 2급 가정용 의료기기고 초음파 의료기기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네, 가정용 의료기기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든지 어디서나 휴대가 용이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앞에 2급이라고 붙어 있는데 사람들이 왜 2급인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시더라고요. 2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료기를 1에서 4등급으로 나누게 되거든요. 그러면 숫자가 높으면 높아질수록 이 위험성은 더 크다라고, 인체에 대한 위해성은 더 크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2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기가 고장이 나지 않는 한 저희 몸의 위해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급으로 이렇게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게 되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더 믿고 사용을 하셔도 훨씬 더 좋습니다. 안전하게 마음껏 전달하셔도 된다라는 소리겠죠. 이 초음파 의료기기라고 하면 제가 앞에 또 초음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초음파라고 하면 소리의 파장을 이용하는 건데요. 1초에 저희 라라소닉은 1초에 120만 번의 소리 파장이 미세하고 정밀하게 피부 속 깊숙이 침투하여서 이제 이 파장들이 전달되고, 그러면서 통증이 완화가 된다라는,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이 라라소닉을 할 때 그 제품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는 다 아실 것 같고요. 이 라라소닉이 이렇게 아까 말했던 소리 파동에 의해서 이제 우리 몸속 깊숙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진동들이요, 몸에 있는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시켜주고요, 혈액순환을 촉진을 시켜드립니다. 그러면서 혈관에 쌓여있던 노폐물이라든지 아니면 혈전이라든지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을 분해를 시키고 배출을 시켜주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혈전이나 콜레스테롤을 배출시켜주기 때문에 당뇨라든지 뭐 통풍,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약이 없고 사실은 평생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에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초음파 마사지 기기를 또 이렇게 병원에 계시거나 조금 물리치료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요, 그 어떤 현존하고 있는 그 어떤 방법보다 빠르고 그리고 안전하게 우리 몸에 있는 혈류라든지 림프류, 그리고 기, 혈, 이런 것들에 대한 흐름이나 순환들을 개선시키고 유지시켜 준다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게 우리 진동이 우리 몸으로 전달이 되면서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와 세포 간의 마찰을 일으키고요. 이 마찰이 열을 또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열이 발생이 되면 우리 몸에
체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몸속을 이동하면서 이제 몸에 있는 조직, 세포 이런 데 영양분도 공급하고 산소도 공급하고 그 다음에 노폐물도 배출시켜주고 하는 건데 이런 체액들을 빨리빨리 이동을 시켜주면서 몸에 있는 모든 순환들을 시켜주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혈이 안 통하거나 아니면은 평소에 순환이 안 되거나 왜 수족냉증 이렇게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이 요거를 하게 되면 뭐 진짜 10분도 안 했는데 막 갑자기 손이 따뜻해진다거나 막 이러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이런 거에 효과를 얻는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초음파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봤는데요. 이 초음파 의료기라고 하니 의료기라고 말해서 조금 겁을 내시는 분들도 가끔씩 덜어 계세요. 저희가 이거를 전달하라고 하면 의료기는 그거 아무나 만지는 거 아닙니다 하면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근데 의료기라고 겁내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의료기라고 해서 부작용이 있을까봐 내가 이거 써가지고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그 부작용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냐면 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아기를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하면 산부인과 가서 뭘 제일 먼저 해요? 초음파. 네, 초음파로 아기집이 잘 자리 잡았는지 이런 것들을 진단을 하거든요. 이 초음파로 아기집 진단하는데 아기집은 아주 조그만한 세포나 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포나 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세포나 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얘가 그래서 우리가 아기를 가졌을 때 조심히 먹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행동하는 거 아니고 마사지 받는 이런 것도 다 조심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작은 세포나 핵을 우리가 초음파로 봤는데 괜찮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초음파는 사실은 음영으로만 보기 때문에 조금 정확하지는 않아요. 많이. 그러고 MRI나 CT가 훨씬 더 정확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초음파로 보는 거는 MRI나 CT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그 검사를 할 때 우리가 조영제라든지 아니면은 검사는 중간에 진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투여하게 돼요. 그러면 그 약물들이 몸속에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검사를 하고 나면 항상 물을 많이 드시고 화장실을 많이 가세요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게 물을 먹고 소변 안에서 분해를 시키고 소변으로 배출이 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초음파나 CT가 하게 되면 더 정확하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사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의 음이 뭐예요? 소리예요, 소리. 이 소리에 들을 수 없는 소리의 파장이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이제 몸속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전혀 몸에 잔여물이 남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야호 하고 크게 외쳤다라고 하면 이 건물 밖에 1층까지 이 야호 소리가 들릴까요? 네, 이렇게 내려가는 동안 다 소멸해 버려서 들리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인체에 무해하다.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이버에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저희랑 많이 비교되는 게 고주파라든지 이런 거를 치게 되면은 부작용이라는 말이 항상 그 연관 검색어에 따라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초음파 부작용이라고 하는 거를 예전에 한번 쳐봤어요. 초음파 부작용이라고 하면 그게 안 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초음파는 부작용이 없다라는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고 안심하고 쓰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우리 초음파가 시중에는 많을 거 아니에요.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네. 그러면 이 초음파는 그럼 시중에 많은데 왜 하필 라라소닉일까요? 왜 라라소닉은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라고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건 뭐냐면 저희가 이 부작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부작용 없이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보시면 헤드가 있죠? 헤드 보이나요?
헤드에 보면 이렇게 1cm, 1cm당 초음파 파장이 나올 수 있는 게 3W예요. 3W만 나올 수 있는데 이 3W보다 이제 더 높게 되면은 소리가 파장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우리 몸에도 주파가 흐르거든요. 이 주파가 흐르는데 이 주파랑 이 높은 파장이랑 만나게 되면 저희가 왜 마이크 노래방 같은 데 보면 가끔씩 삑사리 빡 하고 나잖아요. 네. 삑사리라고 하는 거 맞죠? 삑사리가 막 나잖아요. 그 삑사리가 나게 되는데 그 삑사리가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을 또 해칠 수가, 손상을 시킬 수가 있게 되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나와 있는 이 의료기기들이나 이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3W를 넘지 않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높아도 안 좋지만 또 3W를 지키려고 또 너무 낮게 되면은 피부 겉면에만 우리가 이게 그 느낌이 오기 때문에 효과가 또 미비하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요렇게 1cm, 1cm의 그 3W의 기준을 지키되 요렇게 세 점을 해서 그 세 점에 있는 한 점으로 중앙을 모아서 이렇게 초음파가 나오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333 세 개니까 몇 와트예요? 9W. 네, 9W의 효과의 출력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에서 한 점에 몰아서 나오는데 이 한 점에서 몰아 나오는 것 또한 기술력이고요. 이 한 점에 몰아 나오는 게 또 저희의 또 장점이거든요. 근데 이 한 점에 몰아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테레비 같은 데 보면 우리 소리 초음파, 소리에 이렇게 말씀할 때 보면 소리에 파장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낮았다가 높았다가 높낮이가 다 달라요. 심박 체크하는 그런 것들처럼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저희는 이 안정된 파장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정하고 균일하게 파장을 가도록 그 기술력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9W까지 나온다 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안정된 파장으로 눈이나 장기나 이런 데 많이 쓰셔도 돼요. 밖에 나가보면 뭐 5분 이상 사용하지 마세요, 배에 하지 마세요, 눈에 하지 마세요 하는 게 그런 안정된 파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가 있거나 아니면 조직이 얇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또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지 마라, 오래 사용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저희는 15분, 그리고 배에도 많이 문지르시죠. 배에도 문지르고 눈 주변도 계속 하잖아요. 눈 주변, 그리고 사실은 림프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위험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중저주파를 이런 앞에 붙이라고는 안 해요. 이런 앞에 붙이게 되면 여기가 이제 우리 뇌로 가거나 이렇게 심장으로 가는 것들을 이게 관여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여기를 잘못 중저주파를 붙이게 되면은 오히려 몸을 아예 해쳐버리거든요. 그래서 심장 박동기가 있거나 하신 분들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약간 그 심장 박동기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여기 주파랑 안 맞거나 할 수도 있어서 사용을 하지 말라고 하고 그 외에는 다 사용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 이런 데를 하면 안 되는데 저희는 이런 림프도 다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9W 제가 한 점에 몰아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했죠. 이 장점이 뭐냐면 여러분들 한의원 가서 침을 아마 한번 많이 맞아 보셨을 거예요. 한의원 가서 침을 맞게 되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침이라고 하면 요렇게 그 병변 부위가 있잖아요. 요렇게 염증이나, 그럼 침은 요렇게 딱 꼽혀요. 한의사가 요렇게 딱 놔주겠죠. 그러면 여기 딱 침이 닿이는 이 부분만 이제 병변에 대한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병변의 크기는 어때요? 염증이나 이런 것들은 크기가 더 크죠. 그러니 다 케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한의원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침을 맞거나 하실 때 보면요, 이렇게 딱 꽂고 나서야 침에다가 빨래집게처럼요 어떤 걸 딱 꼽아요. 그걸 딱 꽂고 나면요 침이 미세하게 떨리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게 침이 떨리면서 이 파장들이 넓은 병변 부위를 케어를 하라고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빨래집게 같은 그거에는 우리가 뭘 꼽아요? 전기를 꼽아서 미세 전류가 흐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 몸속에 그래도 최소한이고 미량이라고 하지만 전자파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몸은 우리한테는 좋은 게 많지만 그래도 전자파가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저희 이 라라소닉을 가지고 병변 부위를 하게 되면 한 점에 모아서
나오면 여기를 다, 저는 여기 부분만 되고 있지만 여기를 다 케어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짧은 시간을 사용하거나 한의원을 만약 일주일 가던 것들을 더 짧은 시간 안에 저희가 더 빨리 케어를 할 수가 있고 완화를 더 빨리 시키고 개선 사례를 더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요렇게 삑사리가 나고 우리가 이제 뭐 요런 것들까지 다 안내를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초음파를 이제 초음파가 아까 제가 9와트까지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네. 출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 몸속에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면요. 가끔씩 뼈가 묵직하거나 우리할 때가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이 초음파를 이렇게 대었어요. 그러면 여기 피부 겉면만 있는 게 아니고요. 피부 겉면에서 그 밑에 있는 표피, 여기 피부 겉면이 표피거든요. 표피 밑에 있는 진피 밑에 있는 피하지방 밑에 있는 근육, 그리고 근육 밑에 뼈가 있고 뼈 밑에 장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제일 쉬운데 이 뼈까지 쫙 다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지그시 누르고 있으면 중첩의 원리로 착착착 들어가서 뼈까지 깊숙이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여기 앞면을 미는데 뒷면이 뒤에 견갑골 있죠. 날개뼈 있는 데가 뻐근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맞아요. 소화가 안 되고 어깨가 아픈데 어깨가 더 많이 아프다라고 하셔서 뒤쪽을 풀어드렸는데요. 갑자기 트름을 꺽꺽꺽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이 이런 뼈까지 들어가는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는 원리로 나는 뒤에를 했지만 앞판까지 전달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골 테라피라고 하죠. 요새는 뼈도 성형을 한다고 하고 뼈도 외압을 주면 줄수록 건강해진다라고 하는데 이 골 테라피의 효과까지 저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라라소닉을 써야 될까요? 무조건 써야 될까요? 무조건 써야 돼요. 그쵸. 이거 하소벨 고모님이 제일 잘하시는 거예요.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돼요. 네. 무조건. 네, 무조건 써야 되겠죠. 일반적인 것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진피층, 많이 깊이 들어가도 진피층까지 밖에 안 들어가는데 저희는 최소가 피하 지방층까지 들어간다라는 걸.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배에 문질러도 배에 있는 체지방이 분해가 되고 가끔씩 오래 문지르고 나면 이제 꾸준히 문질렀잖아요. 그러면 소변을 볼 때 이렇게 똑똑 이렇게 기름처럼 하얀 투명한 덩어리들이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런 원리로 의해서 되신다라고 보시면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초음파에 조금 사용하는 거라든지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초음파를 체험을 이론은 몰라도 체험만 해줘도 너무 좋죠. 체험을 해주면 참 좋은데 이 체험을 사실은 뭐 만약에 할 수 없는 곳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뭐 사람들이 너무 많은 곳이라든지 아니 카페 같은 데서 막 어깨가 아픈데 막 이렇게 벗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간단하게 손바닥을 해주시면 참 좋아요. 여기 보시면 저희 안에 책자가 들어있는데 이 손바닥 안에 모든 혈자리들이 다 들어있어요. 손발에 모든 오장육부가 다 있고 손발만 제대로 케어를 하더라도 평생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초음파를 가지고요. 손발 간단하게 해주셔도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손을 막 주고도 안 주려고 하시는 분들도 가끔씩은 있으시잖아요. 네. 손바닥 저발 테스트 해줄게 하면 뭐 그거 할까봐 안 한다 하면서 안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요 그러신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저희 스폰서님 샵에 가셨을 때 이 초음파를 받고 좋은데 어떤 원리해요? 저희가 막 설명하는 거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또 이렇게 데모를 해드려요. 그래서 제가 지금 데모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자, 저희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데모는요. 요렇게 보시면 물이 있죠? 물에다가 물로 한번 표현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헤드에다가 젤을 묻히고요. 요 투명 컵을 위에 한번 올려볼게요.
이렇게 하고 초음파를 켰어요. 지금 1단인데요. 1단을 하면 물이 미세하게 딸려야 그리고 조금씩 올리게 되면요. 여기 보이시나요 혹시? 조금씩 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물기둥처럼 올라오시는 거 보이시나요? 네. 네, 요렇게 물기둥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요렇게 물기둥이 올라오는 것 가운데로 이게 아까 제가 말했던 헤드의 힘을 한 점에 모아서 올라오고 넓게 퍼지게 해드리는 거예요. 요렇게만 보여주셔도요. 그 보여주시고 설명만 간단하게 해주시면 사람들이 아 이런 거였어요. 아까 말씀하신 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요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있고요. 또 저희가 샵에서 이제 또 하다 보면은 이제 복부 케어를 이제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복부 케어를 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이걸 하려고 하면 이거 겁나요, 무서워요 하시는 분들도 가끔씩 계세요. 그러면 저는 또 이거를 보여드려요. 지금 여기 보시면 계란 있죠? 계란 노른자예요. 계란 노른자는요, 약해서 잘 터져요. 잘 깨지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거 여기 노른자 안에 넣으려고 하다 계란 30개짜리 한 판을 다 노른자를 다 터트려가지고 다 버린 적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게 노른자가 많이 약해요. 근데 이 노른자를요, 우리의 장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지금 이렇게 할 건데 해서 보시면 이 장기에 진짜 손상이 가는지 안 가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똑같이 젤을 짰어요. 짜고 노른자가 들어있는 물이 있죠? 여기에 올릴게요. 보시면 노른자 사이사이에 이렇게 하얀 것들 있죠? 노른자에는 하얀 막이 있어요. 이 막들이 우리 이제 장기들을 감싸고 있는 뭐 막이라든지 지방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지방층들은 한 곳에 모아요. 계속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모으고요. 모아서 뭉쳐서 분리 배출을 계속 하다 보면 시켜줄 거예요. 그리고 이 장기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노른자가 터지지 않죠. 이게 장기가 아무렇지도 않게 손상이 되지 않고 그 가에 있는 노폐물이나 지방 찌꺼기라든지 이런 막들만 벗겨내 준다라는 거. 그래서 보시면 이런 하얀 막들이 계속 움직이실 거예요.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보시면 이렇게 하얀 막들이 계속 왔다 갔다 움직이고 조금씩 노른자의 표면에서 떨어지거든요. 이게 우리 몸에 있는 것들을 빼주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옆으로 하는 게 오히려 좀 더 잘 보일라나? 보이세요? 움직여. 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모아서 움직이면서 모아서 분리 배출을 시켜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배회하더라도 전혀 장기의 손상이 없고 배회하면은 우리가 체지방이 빠진다 라고 하는 게 이런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눈이 안 좋거나 하시는 분들 눈을 해줄 수도 있고 우리가 배 이렇게 해줄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이거 겁나요 하면 이거 하나로 보여줘서 잘 케어를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요렇게 케어를 또 하시면서 또 하게 되면 정말 좋아요. 저는 이거를 사실은 뭐 그렇게 제 나이 또래는 아픈 사람들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제 나이 또래에 비해서 아픈 데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병원도 자주 다녔고요. 제가 이제 뭐 검사 같은 거, 수술 같은 것도 조금 몇 번을 했거든요. 근데 이 기계가 나왔을 때 사실은 이거 우리한테 필요한 거야? 이거 다 어른들한테만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은 해보니 어른들이 아니라 누구든 사용을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국한되게 아픈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대로 하고 아프지 않은 사람은 아프지 않은 사람대로 건강 케어용으로 또 진행을 하실 수가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일을 라라코리아를 하기 전에 이제 종합검진센터에서 이제 근무를 했는데요. 거기 오시는 분들 보시면요.
다 특별히 아프신 분들은 없지만 대부분이 이제 혈이 막혀 있거나 아니면 염증도는 높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저희가 이제 차트 같은 것들을 정리하다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막 저희랑 이렇게 검사하면서도 얘기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막 있는데, 환자분들도 그러면 엄청 건강에 자신을 하시거든요. 근데 막상 검진 차트 리스트들을 보면 염증도가 높다라든지 콜레스테롤이 높다라든지 잠재적인 위험을 다 갖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잠재적인 위험들을 이걸로만 문지르신다 라고 하시면 이 잠재적인 위험을 또 줄여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지 않다고 해서 사용하지 않고 저 사람은 나이가 젊어서 필요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한번 전달을 해보신다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34살이거든요. 근데 제가 25살 때부터 무릎에 뚝뚝뚝뚝 이런 소리가 났어요. 뚝뚝뚝뚝 소리가 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무릎 LG에서 일을 했는데, LG에서 매일 10시간 동안 뭘 했냐면요, 무릎을 꿇고 일을 하거나 오토바이 자세로 일을 했거든요. 그 스쿼트 하는 것처럼 그런 자세 아시죠? 그러니까는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가는 거. 그래서 제가 연골이 사실은 많이 없어요. 연골이 많이 없고, 요런 데 있는 뭐 이렇게 수분들도 마르고 안에 있는 액들도 마르고 하다 보니까 뚜둑뚜둑 소리도 많이 나고 항상 뻑뻑하고 뻐근하고, 그래서 제가 걸레질을 못하고요, 드럼 세탁기에 있는 세탁물을 못 꺼냈어요. 일반 통돌이는 서서 하면 되는데 드럼 세탁기는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빼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됐어요. 그게 안 돼서 항상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걸레질도 신랑이 해주고 세탁물도 신랑이 항상 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 라라손이 저희 회사에 제일 처음 들어왔을 때 제가 이거를 너무 감사하게 제일 처음 시연을 해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진짜 별 그거 없이요, 앞에서 앉았다 일어나보다 해보세요 하는데 안 구부러져서 뭐는 안 앉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가 뚝뚝뚝뚝 나가지고 거기 있는 어르신분들이나 사업자 사장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했고, 아우 젊은 게 왜 안 오고 하면서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너무 조금 창피했단 말이에요. 창피했는데 일단은 제가 뒤에 가서 한번 받아보고 오세요 라고 해서 뒤에 가가지고, 그때 오금에 15, 오금이랑 해서 종아리 뒤쪽 15분, 앞에 무릎 15분 딱 이렇게 한 번만 했거든요. 한 번을 하고요, 뒤에서 그 시술해주신 분이 한번 앉았다 일어났다 해보세요 해서 앉았다가 일어나는데 진짜 한 번만으로 제가 소리가 안 나고요, 이제 이게 쪼그렸는 게 아예 안 됐는데 통증은 조금 있지만 이렇게 딱 쪼그려 앉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앞에서 강의하고 계신데 제가 소리 질렀어요. 옆에 추보선 대표님 계시는데 제가 추보선 대표님한테 대박 진짜 신기해요, 너무 좋아요 하면서 막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짧은 시간 안에 이런 체험담이 탁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강의를 한다고 했을 때 사실은 나이 드신 분 아니면 아프신 분의, 제가 연배가 있으신 분, 아프신 분들에게 국한됐던 거를 제 생각을 아예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처럼 무릎이 젊은데 공장이나 이런 데 일하면서 무릎이 아픈 사람들한테 공략을 해도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제가 또 이렇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또 저처럼 아프신 데 있으신 분들은 아픈데 또 하시면 좋고요, 아니면 얼굴도 좋아요. 저희가 얼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손으로 마사지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피부는 손에 대면 될수록 주름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손을 안 대는 게 좋은데, 이 초음파를 하게 되면 아까 전에 피부는 진피층이 제일 깊거든요. 근데 저희가 진피보다 더 깊숙이 들어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피부 깊숙이 진피층까지 들어가서 초음파가 세정도 해주고, 그리고 또 이제 미백이나 각질, 리프팅 기능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또 젊으신 분들한테 미용으로 활용을 하셔도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 파트너 사장님들 중에서 마사지 샵이나 아니면 이제 피부샵 이런 가시는 분들이 손으로 하는 거 이제 너무 오랫동안 하시다 보니 지치신 거예요. 목도 계속 숙이고 있으니까 아프고 어깨도 계속 뻐근하고 그렇게 하시다 보니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다른 걸 대체할 만한, 손 말고 다른 걸 대체할 만한 게 없을까, 내 몸은 조금 안 쓰면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라고
하시면서 이제 저희 이렇게 또 알아보시고 또 이걸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이 아이템을 활용하실 분들은 많이 널려 있으니까 또 그런 분들한테 또 많이 활용을 하시면은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를 저희 아까 손바닥만 문질러도 된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손발 아무 때나 문질러도 효과가 좋지만 사람들이 조금 제일 많이 물어보는 곳들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제일 좋아요? 라고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깨라든지 허리라든지 무릎이라든지 요 세 가지가 제일 베스트 질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요 세 가지에 어디에 혈자리를 하면 좋은지를 조금 한 번 더 알려드리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무릎. 우리가 이 무릎 관절 있죠. 무릎이 보였는지 모르겠네. 이 무릎은 이제 아마 아실 거예요. 일단 기초적인 게 상체를 풀려고 하면은 여기 쇄골이랑 림프를 이 겨드랑이까지를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체를 하려고 하면 여기 댐인 서해부 Y존을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된다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죠? 네. 이런 것들도 하는데 막 옷 벗고 이런 걸 못할 때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시면 무릎 같은 경우에는요, 그 로댕에 생각하는 의자 아세요? 요렇게 다리 요렇게 놔두면 여기 팔꿈치를 무릎에 딱 대잖아요. 이렇게 딱 로댕에 생각 의자처럼 딱 대면요, 딱 여기 팔꿈치가 닿이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가 이름이 학정혈이라고 하거든요. 고기 있죠. 고기랑 그리고 무릎을 딱 의자 앉아서 구부리게 되면요, 무릎에 이렇게 무릎을 한번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만져보시면 무릎뼈 옆에 이렇게 이렇게 움푹 들어간 두 곳이 있을 거예요. 요렇게 해서 무릎을 한번 만져보세요. 그러면 움푹 들어간 두 곳이 있을 건데요. 살찌신 분들은 조금 깊숙이 누르시면 되고요. 요렇게 어디 말하는 여기 있는데 제가 이거를 지금 서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앉아 있으시면 여기 있죠. 여기 움푹 들어간 데가 있어요. 여기랑 아까 생각하는 의자라고 이렇게 하면 이쪽 있죠? 여기랑 여기에요. 여기를 하시게 되시면요, 무릎에 대한 통증과 효과를 최대한으로 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무릎 굳이 막 서해부부터 못 내려간다라고 하시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 아까 무릎 여기 있죠? 여기를 쓰란골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뭐냐면 용골 자리예요. 여기를 하게 되면 용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직접적인 케어가 되겠죠. 그래서 용골이 안 좋으신 분들이다 하시면은 여기에 하시면은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어깨 통증. 어깨 통증은 아마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저도 그렇고, 사실은 요새는 애기들도 어깨에 통증이 온다라고 하잖아요. 제가 애들이 무슨 이렇게 하는데 하도 이렇게 숙여서 컴퓨터를 많이 하고 또 공부하고 핸드폰 보고 하시면서 이제 어깨에 대해서도 또 무리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어깨 같은 경우에는 어깨는 조금 이렇게 여기를 노출을 시키셔야 하지만 이제 탑 같은 거 입으시고요. 쇄골은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이고요. 목 뒤에 보시면 딱 뼈가 한 개 튀어나온 데가 있을 거예요. 목뼈 튀어나온 자리에서요, 요렇게 어깨선까지 했잖아요. 여기에서 딱 중간 있죠. 목뼈에서 어깨선에 있는 것에 딱 중간에 있는 자리가 있어요. 여기가 견정혈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하시게 되면요, 어깨에 대한 통증이 제일 완화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여기를 굳이 알려드리지 않아도요, 여러분들이 고객님들 해주시거나 하시다 보면 여기가 다 뭉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는 항상 잘 풀어 드리거든요. 근데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도 여긴데 어깨랑 같이 연계되는 데가 어디예요? 목이죠. 이 목이 정말 중요해요. 목은 여기 뒤에가 우리 머리로 가는 혈도 있고요. 또 밑으로도 내보내주고 하기 때문에 여기 목이 뒤에가 불룩한 사람들은 여기를 많이 깨주셔야 되는데, 이 목이 아픈데 목을 할 수가 만약에 없다라고 할 때 또 제가 할 수 있는 곳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여기 할자리 책에 보면 여기 머리 손 뒤에 있죠. 여기에 머리
경추 이렇게 해서 쫙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해주셔도 참 좋지만 보시면 대박. 팔꿈치 있죠? 이게 팔꿈치 접히는 거 있죠? 여기 끝단에서요 손가락 4개를 이렇게 딱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손가락 딱 4개를 내려오는데 여기 있죠? 여기를 하시면은 수삼리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수삼리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여기를 해주시면 또 아침에 되게 목이 좋아요. 저는 운전도 직각으로 하고요. 뭘 집중하면 맨날 이렇게 고개를 항상 엄청 심하게 수그리거든요.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또 목이 뻐근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여기를 제가 이렇게 막 풀어주거든요. 그러면 목이요 부드럽게 돌아가요. 뻣뻣하게 뚜두두둑 소리가 나던 것도요 조금 더 부드럽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수삼리라고 하시는 곳을 또 찾으셔가지고 또 한번 해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 남았죠. 허리. 허리도 우리가 여기를 다 하면 된다. 직접적인 허리 부위에 다시면 여기를 하면 된다라고 하잖아요. 여기 말고 아마 또 한 군데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은 정강이 뼈, 그 옆을 또 하라고 하잖아요. 거기도 좋고 여기도 다 좋아요. 근데 아마 여기는 또 생각을 못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체하고 나면 제일 많이 누르는 데 있죠. 여기. 여기에 우리가 하잖아요. 여기 하면 여기는요 우리 몸의 모든 것들을 다 관여해요. 소화기 그리고 뭐 시력, 두통 이런 것들을 싹 다 관여하거든요. 그리고 허리도 척추 이런 데도 관여를 하기 때문에 여기를 많이 문질러 주시는 것도 좋다. 그래서 여기 혈자리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제가 배울 때는 만병통치 혈자리라고 얘기도 막 이렇게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요 혈자리를 많이 이용을 많이 활용을 하셔가지고 또 케어를 직접적으로 해주신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굳이 크게 뭐 옷 벗기고 막 계속 밀어주고 안 해도 아마 많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누워줘서 하게 되면은 또 사람들의 심리가 이거 내가 집에 가서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또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조금 요런 혈자리를 맞춰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이렇게 초음파도 있잖아요. 초음파도 있는데 또 한 가지 뭐가 더 있어요. 중주파. 네, 여기 옆에 중저주파라고 하는 게 한 개가 더 있어요. 저희가 이 중저주파는 왜 활용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몸에는요, 이렇게 다 근육들이 있죠. 이 근육을 이루는 게 근조직이라고 해서 이런 조그마한 것들이 모여서 근육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몸은 건강하려고 하면 하루에 한 번씩 꼭 스트레칭을 해줘야 돼요. 스트레칭을 해서 근육을 쭉쭉 늘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막 앉아있는 시간도 많고 핸드폰 하는 시간도 많고 그리고 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운동을 안 하잖아요.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근육이 우리 몸의 근육들은 지금 다 짧아져 있어요. 저희가 이런 담이 오고 뭐 어깨가 아프고 결리고 뭉치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다 근육이 짧아져서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짧아진 근육을 이제 스트레칭으로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자면 여기 이렇게 이게 밧줄이라고 하시면 그냥 매듭이 요렇게만 있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근데 이거를 이게 지금 우리 근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내가 이제 그 스트레칭을 하는 게 좋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스트레칭을 막 할 거 아니에요. 그 스트레칭 하면 내 몸을 쭉쭉 잡아당겨요? 안 잡아당겨요? 잡아당겨요. 내 몸을 잡아당기죠. 근데 이 매듭의 상태에서 쫙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요? 근육이 더 꼬에 단단해. 단단해져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칭도 사실은 함부로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기기의 도움을 많이 받는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을 이렇게 쏘을 때 보면요. 활을 쫙 이렇게 당겼어요. 활을 잘 쏘고 멀리 나가게 하려면 활을 끝까지 쫙 당겨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내 근육을 제 상태로 되게 하려고 하면요. 근육을 쫙 늘려야 돼요.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이제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중저주파도 수축과 이완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수축이 쫙
잘 될 수 있도록 쫙 당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붙였을 때 이 기계가 쫙 당겨주겠죠. 그리고 저절로 탁 이완이 되면서 이게 점점 늘어나는 거. 그래서 짧아져 있으면 짧아져 있을수록 더 많이 사용하시면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조금 제가 안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시중에 저주파 이런 거 아마 많으실 거예요. 저주파가 많은데 이 저주파는 또 잘 알아보셔야 되는 게 저주파 자극기가 있고 저주파 마사지기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저주파 마사지기라고 하는 게 시중에 진짜 많거든요. 이 저주파 마사지기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가 아니에요. 그냥 전자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건 공산품이기 때문에 그냥 전자기기거든요. 이 자극기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식약처에 가서 의료기로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내 저주파 써봤다면 뭐 만원짜리, 2만원짜리 이런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거 저주파 자극기인지 저주파 마사지기인지 한번 또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아마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주파 마사지기와 자극기는 엄연히 다르다라는 거를 조금은 인지하고 계시면 또 그분도 이해를 시키시는 데도 아마 더 도움이 되실 거고요.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건데 저희 이번에 또 새로 나온 제품이 있죠. 어떤 거예요? 부속품 키트. 맞아요. 부속품 키트요. 이렇게 나라 코리아 색깔 이렇게 예쁜 가방 안에 이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속품들이 쫙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부속품들이 들어있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그냥 사용법만 간단하게 한번 알려드릴게요. 사용법 동영상이 있는데도 가끔씩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일단 손봉 손봉은 올려. 손봉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여기 있죠? 여기에 꼽아서요. 엄지를 여기에 대시고 요렇게 잡고 그냥 편안한 자세로 팔을 내리고 서 있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팔 근육 전체를 다 관여를 하는 것을 엘보가 있거나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이렇게 잡고 있으면 팔 전체의 근육을 다 강화를 시켜 주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중저주파가 있기 때문에요. 한 번 키게 되면은 두 개 다 나오잖아요. 그럼 한 개만 꼽으면 한 개 놀고 있죠. 그럴 때 이 발바닥 패드를 같이 해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발바닥 패드는 여기 있죠? 여기 또 네모난 모양으로 꼽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체결을 하셔서 요 검은색 부분 있죠? 여기에 물티슈를 깝니다. 물티슈를 깔아서 맨발로 올라서시면 여기 발이 이렇게 발로 전달이 되겠죠. 파장이. 이렇게 파장들이 전달이 되는데 제가 골반이 엄청 삐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왼쪽으로 좀 많이 삐뚤어져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걸 하게 되면요.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오는 강도가 달라요. 제가 약한 쪽이 조금 더 짧게 오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밖에 순환이 안 된다라는 소리겠죠. 짧게 오고요. 좀 괜찮은 발은 그거보다 더 많이 여기서 한쪽은 발목까지만 오고 한쪽은 그래도 정강이까지는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조금씩 내가 케어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전달되는 부위가 조금씩 올라오기는 해요. 그래서 발은 조금 다르다 하면 고장난 게 아니고 내가 어디 한쪽이 틀어져 있거나 그렇다라는 걸 조금 이해를 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팔 근육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은사장갑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얘도 여기에 저희 체결을 해서요. 중저주파를 체결을 하시는데 하시기 전에 먼저 장갑을 끼시고 체결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랑 차이점은 똑같이 손에 하지만 얘는 팔 전체 근육, 얘는 손가락 사이사이 마디마디에 관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관절염 있거나 뭐 류마티스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요걸로 또 케어를 해주시는 게 더 좋고요. 저희가 겨드랑이나 사실은 두피 같은 데는 이 중저주파 파장이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에는 이거는 그냥 바로 끼면 내 손에 전달이 되고요. 주방에서 쓰는 일회용 장갑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헤나할 때 쓰는 미용 장갑 이런 것들을 끼고 얘를 딱 하게 되면요. 파장이 밖으로 나가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여기 겨드랑이 이런 데나
아니면 두피 이런 데 있죠. 또 두피 마사지 효과까지 생긴다라는 거를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똑같이 손이 하지만 조금은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지금 저희 팀에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다 무릎이 조금 안 좋으신데 그분들이 이거 너무 좋아하세요. 이거는 똑같이 이거 여기가 무릎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요렇게 무릎에 그냥 끼우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똑같이 끼워서 하게 되면 무릎에 있는 연골 조직이라든지 관절염 이런 데에도 케어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거 요새 제가 제일 애정하는 두 개예요. 네, 복부 벨트와 경추 베개예요. 복부 벨트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사실은 띠가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띠를 안 해요. 띠가 제 몸에 맞지도 않고 이거를 찍찍이가 조금 저는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요, 요거를 바로 여기는 중저주파를 바로 빼고 바로 꼽는 거예요. 꼽아서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여기 위에 물티슈를 깔고요. 배에 대고 엎드려요. 그러면 훨씬 더 밀착이 더 잘 되더라고요. 그렇게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거는 면적이 넓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활용을 많이 하냐면요. 제가 혹시 손 보이나요? 이렇게 허리에도 사용을 해요. 허리에 할 때는 사람들이 다 허리가 굽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똑바로 놓으면 뜨거든요. 이렇게 골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무릎 밑에다가 그 쿠션 같은 거 있죠, 얇은 거 그런 걸 한 개 끼워 주시면은요 밀착이 더 잘 되고요. 허리에도 사용을 하고요. 제가 만약에 조금 등이 아프다 그럼 이렇게 세워서 누워서 등에도 사용을 하고요. 제가 어깨 뭉침이 너무 심해서 여기 마사지를 아마 이윤교 스폰서님 아실 텐데 제가 같이 맨날 마사지를 옛날에 받으러 다녔거든요. 그러면 한 번에 하면은 그래도 막 10만원, 막 12만원 이렇게 하는데 그걸 일주일에 몇 번씩 갔단 말이에요. 어깨가 하도 뭉쳐서. 근데 요새 안 가요. 왜 안 가냐면 이게 있어서 이거를요 저는요 집에서 베개를 딱 누워가지고요 여기 딱 대고 있어요. 그러면 견갑골 있죠, 날개뼈 있는데 거기를 딱 주물렀다 풀어줬다 주물렀다 풀어줬다 하는데 너무 시원해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그렇게도 또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중저주파는 바로 꽂게 되어 있죠. 그리고 다른 거는 뭐 사실은 저주파에도 꼽을 수 있고 중주파에도 꼽을 수 있는데 얘는 중주파만 꽂게 되어 있죠. 뭐냐면 뭘로 나왔어요? 이름이 뭐예요? 복부 벨트거든요. 복부에는요 밑에 지방이 엄청 많아요. 그 실제 체지방 같은 경우는 피하지방층 깊숙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중주파는 속근육을 잡아주고요. 쉽게 설명해서 저주파는 겉근육을 잡아주는데 얘가 저주파라고 하면 이 배에 깊숙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얘는 중주파로 딱 바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고요. 경추베개예요. 경추베개. 이거 너무 좋아요. 제가 요새 맨날 베고 자거든요. 이거는 여기에 베개 여기 뒤에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꼽는 데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꽂고요. 그리고 여기에 물티슈를 댄 다음에 목 뒤에 여기에 탁 대고 누워요. 근데 그냥 누우면요 머리 이렇게 뒤로 꽉 젖혀져가지고 피 쏠리거든요. 그래서 위에 베개 같은 거 있죠, 올려놓고 목에 이거를 대고 탁 누우시면 진짜 좋아요. 제가 제 운전하는 거 보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운전을 하거든요. 직각처럼 거의. 그래서 항상 어깨가 뻐근하고 뭉쳐 있어요. 그리고 목이 되게 맨날 뻣뻣하다고 아까 그래서 여기를 아침에 문지른다라고도 했잖아요. 근데 얘를 처음에 딱 가지고 오자마자 제가 저주파 1단으로 했어요. 중주파는 사실은 겁나가지고 제가 목이 뻣뻣한 걸 알기 때문에 저주파 1단으로 했는데요. 한 1분 정도 지났나? 머리가 핑핑핑핑핑 도는 거예요. 그 멀미하는 것처럼 쏙 울렁울렁거리고 머리가 막 돌더라고요. 그게 이제 여기가 뻣뻣해지면 저희가 두통이 오고 막 오잖아요. 위장 장애가 오고 그거랑 이제 똑같이 제가 많이 긴장이 되어 있었나 봐요. 이거라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일단 저주파로 한 3일을 제가 계속 했어요. 참고 니나스 먹고 다시 하고 니나스 먹고 한 5분 하다가 다시 하고 이런 식으로 한 3일을 딱 하고 나니까 어느 날 이거를 한 3단 저주파로 3단까지 올렸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목도 훨씬 부드럽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거를 점점 단수 올리는 재미로 내가 이만큼 좋아졌네 하면서 그런 재미로 지금 이 공추베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 디스크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디스크 있으신 분들은 나 협착증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그 뼈나 근육에 힘을 많이 줘서 운동을 많이 시켜줘서 힘을 많이 줘야 되거든요. 그러신 분들은 이 복부 벨트로 허리를 하거나 아니면 이 경추베개로 목을 케어를 해주신다라고 하면 더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디스크 있으신 분들은 중주파, 중저주파를 먼저 하고 소닉하고 다시 중저주파를 하면 효과가 조금 더 좋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는 이제 생식기 쪽에 관리하는 거죠. 이게 이제 가슴 패드예요. 요거는 지금 가방에 있는 새 거를 꺼냈는데 보여드리려고 이제 집에 있는 건 이렇게 잘라놨거든요. 저희가 여기 보면 가위 모양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나 이거 가슴 큰데 이거 내한테 안 맞아서 못 써요 라는 말을 어떤 어르신께서 한 분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큰 건 알겠는데 여기를 이렇게 잘라야지 쓸 수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거 조금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여기 앞에 보면 가위 모양이 있고 이렇게 접혀 있어요. 여기를 가르시고요. 여기 검은색 안에 젤을 바르거나 물을 뿌리거나 하셔서 여기 밑에 꼽아서 요렇게 잡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유방에는 이제 이렇게 모세 혈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요렇게 계속 쪼았다 부러졌다 하면서 유방암에도 예방에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유방 같은 데 석회가 진짜 많이 끼잖아요. 계속 운동을 해주게 되면 석회 같은 것도 깨는 확률이 더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많이 이용하시면 좋아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은 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조금 단점이 있긴 한데 그래도 그 병원 가서 이렇게 유방 압축 막 눌러서 검사하시잖아요. 그거 진짜 아파 죽잖아요. 그거 아파 죽는 것보다 여기 잠깐 이렇게 하고 있는 게 훨씬 더 아마 나아질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짜잔. 저희 팀의 사장님들은 요게 관심 가지시는 분들 참 많아요. 요거는 남자 거 전립선 케겔 패드, 요거는 여자 회음부 케겔 패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의외로 반대로 사용하시거나 잘 사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거를 시연을 못 하겠지만 그냥 쓰는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요거를 여기도 보시면 두 개 있죠? 여기 두 개에 딱 꽂고요. 물을 착착 뿌리거나 아니면 저희 물티슈는 쓰는데 다른 물티슈는 안 쓰거든요. 혹시나 또 다른 성분들이 들어가 있을까봐. 근데 이제 좀 찝찝하시면 그냥 물을 착착 뿌려가지고요. 요거를 아니 시연하지 말고 시연 안 하고 요렇게 하고 앉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은 항상 이 것들은 요렇게 꼽는 데 있죠. 꼽는 데가 앞이에요. 요렇게 선을 꼽는 곳이 앞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가끔씩 뭐 거꾸로 하고 따갑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이런데 이거는 항상 요 꼽는 부분이 앞으로 온다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남자 것도 꼽는 데가 앞이고 남자는 여기가 엉덩이 항문에 딱 오시게 앉으시면 됩니다. 더 이상의 설명을 생략할 테니까 집에 가셔서 직접 구매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거는 전립선에 아주 많이 도움이 되고요. 전립선 그리고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근데 성적 기능이 이제 장애가 올 것 같으신 분들이 하시면 더 많이 좋습니다. 아직 오기 전이지만 그러신 분들. 그리고 이거 지금 요것도 정말 핫해요. 잠자는 소비자분들이 요것 때문에 전화도 진짜 많이 오시거든요. 소닉하고 젤만 그냥 구매해서 사용하시던 분들도요. 그 단톡방에 보니까 이게 밀던데 그 뭔데요? 하면서 그것만 안 팔아요? 하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발사 핸들러 이게 진짜 좋아요. 이것도 똑같이 여기에 꼽아서 쓰는데 얘는 꼽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그럼 얘는 뭘 해야 되냐면 중저주파는 각 역할마다 두 개씩이 있잖아요. 한 개만 꼽으면 이 파장이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두 개를 꼽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 젤 패치 있죠. 여기 안에 사면은 들어가 있는 젤 패치는 한 개 꼽고 하나는 여기를 꼽아서
이제 뒤에 이런 데 문지르시면 진짜 좋아요. 여기 보시면 요렇게 돼 있죠. 앞에 요렇게 요게 목에 딱 들어가면 목에 딱 맞아요. 그럼 목을 이렇게 젤을 묻혀서 긁어주기도 하고요. 또 요렇게 해서 여기를 가지고 견갑골에 따라서 이렇게 해주면 정말 시원하고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젤 패치를 붙이잖아요. 젤 패치를 붙이는데 저는 등발은 넓은데 넓으면 안 되니 이거를 활용을 했던 거예요. 근데 나는 무릎도 아프고 여기도 아픈데 한 방에 다 하고 싶은데 한 방에 안 된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요걸로 견갑골 같은 데 문지르면서 무릎 같은 데는 요거 한 개 남은 패치로 붙여도 되고요. 요거는 또 아까 말했듯이 젤 패치 겨드랑이 붙이는 것보다 이런 겨드랑이라든지 내가 원하는 곳곳, 림프, 서해부 다 긁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또 맞는 아이템으로 하고 요것도 갈사 핸들러라고 하니까 이거 머리 해도 되는 겨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죠. 우리 그 갈사가 있잖아요. 그 갈사가 있으니까 그 똑같은 갈사인 줄 알고 왜 신제품 미용실 하시는 파트너 사장님이 왜 신제품 나왔는데 말 안 해주냐고 막 이렇게 얘기도 하시는데 요거는 머리 해도 괜찮지만 머리는 요걸로 활용하시는 게 저는 더 추천드리고 왜냐면 젤 했을 때 이렇게 조금 더 많이 끈적끈적 묶고 하면 또 그거 하니까 요걸로 하시는 거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요. 요거는 목이라든지 견갑골 이런 쪽으로 하셔서 많이 또 사용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또 예쁜 가방 안에 전부 다를 넣어서 다니는 거예요. 너무 잘 만들었죠. 저 이거 나중에 회사에서 해외여행 갈 때 이거 캐리어에 끌고 갈 거예요. 너무 좋아요. 또 캐리어 뒤에 꼽을 수 있게 이렇게 밴드까지도 딱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막 이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호응 가거나 뭐 할 때에도 여기 중저주 이거 패드 이거 중저주 액세서리 챙기고 여기에 저희 물티슈 정도는 들어가더라고요. 그 물티슈랑 제가 필요한 제품들 딱 넣어서 들고 다니니까 또 하나에 딱 이제 대문 키트 가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오늘 중저주파랑 초음파 이렇게 활용하는 법 그리고 간단한 이론을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 됐어요. 네, 이렇게 좋은 기계 제품을 가지고 또 저희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해야 되는데 이거 입도 못 대고 전달을 못 한다 하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또 배운 거 또 토대로 하셔가지고 좋은 제품 또 좋은 사람들한테 많이 또 알린다 생각하시고 또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저희 뭐 그 뭐지? 이제 옛날 회사에서 교육을 받을 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회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또 하셨거든요. 그래서 또 이 기계를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또 더 많이 나가셔서 행동하시기를 바라고 또 여기 이 라라코리아 안에서 또 다들 또 크라운 백만장자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오늘 소닉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